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 저희 종목값에서 계속적으로 좀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2100포인트까지 상승한 이후에 상당히 오늘 큰 하락이 나와주었는데 어떻게 잘 대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목 투캅스의 이득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동식입니다. 네, 오늘 시장 그리스 관련된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지수 2050포인트 부근까지 밀렸는데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밀렸습니다. 바이오주들도 등락이 상당히 심했던 그런 하루였는데 자,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지난밤 그리스 악재 그리고 중국의 호재를 덮어버리는 그리스 악재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폭락을 했고요. 다행히 중국 증시가 아래 꼬리를 달린 음봉이 나와가지고 장중에 마이너스 10%까지 빠졌다가 마이너스 3.4%에 좀 하락을 한 거 보면 오늘 유럽장 그리고 오늘 미국장 방향성에 따라서 내일 급락이 연이어 나올지 아니면 진정되는 국면이 나올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결국은 6월 30일 날 그리스 부채 상환이 20에 안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느 정도 협상 테이블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미 노출된 악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내일장을 좀 임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상한가 팩토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2050포인트까지 1차적인 하락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2050포인트까지 하락이 나와주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조정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의 내 종목에 대한 대응 능력에 따라서 하반기 수익들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오늘 저희 종목 투캅스와 함께 빠른 전략과 전술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종목 투캅스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죠. 전화와 문자 오늘 좀 굉장히 많은 그런 폭주가 좀 예상이 되는데 빠르게 좀 상담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전화번호는 서울번호 02-3253-2611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셔서 함께 학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0752번님 YG엔터 47,800원에 비중 100%. 예, 100%다 보니까 오늘 좀 급락장에 좀 못 빠져 나오신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매수하셨다고 하면 좀 도전을 한번 해보신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매매 동향을 놓고 보면 기관이 좀 꾸준히 매입하고 있는 패턴 46,000원대 6월 19일부터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빅뱅의 컴백 그리고 전형적인 아티스트들의 하반기 컴백으로 인해서 매출 효과 증대가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심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을 좀 맞춰본다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긍정적인 재료들이 많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행히 일봉상으로 21선을 좀 지켜주면서 주봉상으로도 5일선을 좀 지켜주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 기관과 외인이 동시간적으로 매도가 나왔다 그러면 내일 좀 급락이 나오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일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가 46,750원이면 1차 목표가 49,500원 딱 잡아드릴 테니까 그거에 맞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08310번님 LG생명과학 73,500원에 비중 20%가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LG생명과학 최근에 상당히 좀 가파른 그런 상승이 있었죠. 7만 원대에 대한 도전 한번 지난주 같은 경우에 좀 이루어지게 되면서 거래량적인 부분들 최근에 좀 많이 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자, 매수가가 73,500원입니다. 73,500원이시면 아마 작년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 좀 고가에 좀 매수하신 것 같은데 자, 일단 중요한 부분들 이 종목이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는데 6만 원대 중반대에만 오면은 거래량이 대량 거래로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해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한 특징적인 모습들 좀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일단은 매수가에 근접해 있는 지금 상황의 지금 결과이기 때문에 일단은 5일선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단 홀딩가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이 종목 어렵게 지금 매수가까지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 부근에서는 정리하신 전략, 종목 교체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4099번님 엑세스바이오 11,000원에 비중 30%.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뉴스가 떴죠. 이란과 연 180만 달러 규모 수출 계약. 엑세스바이오 코리아가 결국은 좀 수출권을 하나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하듯이 기관이 오늘 강력하게 67,000주 정도 매수했던 패턴이 흔적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주봉상으로 보건 일봉상으로 보건 가파르게 상승을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했다가 이번 장 코스닥장 하락에 맞아가지고 오늘 여지없이 2.7%가량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다행히 고가상으로는 조금 2% 정도 상승을 했다가 그래도 60일선을 조금 지지를 하는 패턴에서 좀 끝났기 때문에 좀 내일은 좀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생각엔 이 종목을 현재 매입 단가가 11,000원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 종목이 내일 장에 큰 이변이 없다고 하면 11,500원까지는 바짝 붙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하시면서 1차 목표가를 11,500원으로 설정하시면서 트레이드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511번님, 서한 2,900원에 30% 되는 종목입니다. 자, 서한 최근에 좀 급등세가 좀 나와주었던 그런 종목이 되겠죠? 최근에 제가 계속적으로 종목 특화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최다 거래량은 최다 급등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자, 서한 같은 경우도 3,215원 정도까지 상승하는 흐름,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부분들 역시나 거래량이 지금 2015년도 내에서는 최다 거래량이 터진 모습들. 자, 그 이후에 윗꼬리가 나온 이후에 오늘 정도에는 역시나 하락권에 좀 들어온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5일선은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 자, 하지만은 이 종목 거래량이 지금 고가에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인 고점 라인에는 근접을 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매수가가 2,900원이시니까는 이 윗꼬리 부근까지는 일단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단 매수가 부근에서 한번 슈팅이 좀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종목 교체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4288번님 일항약품 77,600원에 비중 50%. 현재가 75,000원이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가 3만원대부터 82,000원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오늘 왜 82,000원을 맞고 떨어졌는가? 결국은 올봉상으로 놓고 보면 지난 2007년, 8년 이때 고점이 결국은 82,000원대, 81,000원대 이 라인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3만원대부터 가파른 상승이 나왔다 하면 차익 실현 매물이 분명히 수익 실현을 하려는 매물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81,000원, 2,000원, 1,000원 이때를 1차 타겟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항약품 같은 경우는 숨겨진 재료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통해가지고 제가 코멘트를 할 수는 없는 재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숨겨진 재료를 가지고 주가가 3만원대부터 슈팅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2,000원대를 전거래일량, 전일 거래일 2배 이상의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강하게 뚫는다 굴면 위로 강하게 슈팅 나오고요. 아니다 굴면 82,000원 맞고 여지없이 고점 형성돼서 아래로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입 단가가 77,600원이라고 하시면 82,000원에 반절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물량만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3652번님 서린바이오 13,200원에 비중 30% 되는 종목입니다. 자, 서린바이오 월봉 차트부터 좀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를 좀 보시면은 지난번 4월 달에 경신한 18,250원 이때를 이번 달에 돌파를 못했죠. 18,000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역시나 지금 월 후반 정도에 지금 들어서는 그런 상황인데 음봉권에 좀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들. 자, 일단은 18,000원대에 대한 저항이 존재하고 있다 정도는 우리가 인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데로 봤을 때 일봉 차트를 보시면 역시나 거래량이 터진 모습이죠. 최다 거래량은 최다 급등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일단 일치하게 되는 모습들. 자, 그 이후에 계단식 하락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는데, 자, 지금 61선의 저항, 일단은 천재 구간, 저항 1차 상승 구간까지 재차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61선 강하게 돌파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일단 강하게 지금 저항권이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상승시 일단 매도 관점. 자, 일단 그 밴드를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14,00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승시 매도 관점, 종목 교체 전략 추가적으로 하락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0621번님 현대페인트 2,450원에 비중 20%. 현대페인트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린 것 같고요. 기업의 현황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 좋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얘기 더 이상 코멘트 안 하겠고요. 다만 차트만 놓고 보면 전형적으로 우하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4,000원대부터 1,920원까지 그리고 오늘 종가상 2,165원까지 쭉 하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런 종목이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지없이 121선 아니면 21선을 맞으면서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진바닥을 형성해서 21선 옆으로 눕기 전까지는 이 차트는 절대적으로 못 가는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6월 11일 날 뭐 2%대, 11%대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종가상 2%대 마감을 하는 걸 보면 61선과 21선과 5일선이 맞춰지는 이평선이 수렴하는 구간 그리고 캔들이 응집하는 구간까지 기간 조정을 좀 거쳐야지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기 때문에 지금 매입 단가가 2,450원이면 조금 시간을 더 사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캔들 기준으로 한 20개 그러니까 기간으로 보면 한 달 정도 될 것 같네요. 한 달 정도 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다시 한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11999번님 웹젠 41,000원에 비중 30% 되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 웹젠 좀 물리셨어요. 최근에 45,500원까지 상승이 좀 나와주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계단식 하락이 좀 진행이 됐었죠. 121선을 타고 가다가 기술적 반등이 38,000원까지 들어온 모습들. 자, 지금 구간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문자를 좀 잘 주신 것 같은데 내일부터는 이 종목이 전저점을 유지하면서 급반등이 좀 나와줘야 다시 한번 61선 분위기 되겠죠. 36,000원까지는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대외적인 이슈들, 대외적인 악재들 상당히 좀 많은 상황에서 게임주들 얼마나 지금 여름방학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상승할지는 좀 미지수긴 합니다만은 자, 중요한 것은 가격 변동이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크게 일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승과 하방 다 예상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조금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일단은 121선에 걸쳐 있는 지금 모습이기 때문에 5일선을 반드시 이 종목은 되돌림 파동이 나와서 돌려 세워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라고 봤을 때 36,000원대, 36,000원대가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은 갈림길에 대한 어느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 참 참고를 해보시고 조금 더 홀딩하는 관점 일단은 전저점 29,750원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홀딩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다음 카카오요. 예,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네, 11만 11만 4,500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500원.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예, 40%요. 40%요? 네. 지금 오늘 종가가 126,000원이니까 한 10% 정도 수익 구간이시겠네요. 네. 예, 수익 구간이신 건 일단 축하드리고요. 오늘 장이 급락인데도 불구하고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2%대로 종가에 마감을 했고요. 네. 장중에 뭐 128,500원까지 4% 이상 급등을 했다가 조금 뭐 2% 정도는 빠졌는데 예, 예.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흐름 좋고요. 매매 동향 놓고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패대기를 쳤던 기관이 꾸준히 4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수가 16만 원, 그러니까 종목이 16만 원대부터 99,000원까지 쭉 빠질 때 결국은 외인이 다 받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외인이 지속적인 매수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 주가는 바닥 99,000원을 받고 세무조사에 대한 악재를 털어내면서 주가가 슈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13만 5천원까지는 1차 목표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단기적으로 생각 안 하시고 좀 장기적으로 3, 4개월 보신다고 하면 14만 원, 16만 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목표가 설정하셔가지고 트레이드 하실 거면 예. 뭐 13만 5천 원을 다시 한번 정해드릴 테니까 맞춰가지고 좀 트레이드 하시고요. 예. 13만 5천 원 왔는데 뭐 매매를 잘 못 하시겠다 하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상담 받으신 후에 매매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 GS건설이요. 아, GS건설이요? 네, 3만 원에 20%요. 아, 3만 원에 20%요? 아, 전화 자주 하시는 분이시죠? 네. 예, GS건설, 굉장히 많은 종목 들고 계세요. 일단은 GS건설, 일단은 오늘 신저가에 좀 들어간 그런 모습이죠. 25,700원까지 좀 하락이 좀 나와주었는데, 일단은 지금 추가적인 하락세는 조금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 월봉 차트를 좀 보시더라도,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어떤 손절한 타이밍은 좀 아닙니다만은, 오랫동안 지금 들고 계셨죠? 이 종목.
예. 오랫동안 들고 가신 기간만큼 더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건설 경기가 지금 어떤 바닥 신호는 좀 나오고 있지만 특히나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어떤 부동산보다는 해외 수주에 대한 그런 어떤 수주로 인해서 주가의 어떤 방향성이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런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들 잘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가격적인 부분들 32,000원대 매수하셨으니까 조금 더 보유하신 전략 좀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일단 하반 경직성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렇다 할 아직 말씀 좀 드리기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는 어느 정도 2만 원 초반대에 대한 어떤 하반 경직성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매수하신 기간만큼 조금 더 보유하신 전략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보세요? 예. 추가 매수는 언제 한대요? 추가 매수는 지금 고려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일단 지수가 지금 하락 추세에 좀 연속선상이다 보니까 지수 반등권이 될 때 일단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조금만 기다려보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손절매도 묻어갔네요? 손절매는 일단 전저점이죠? 네. 2만 원대 부분까지 일단 열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열어놓으시고 일단은 지금 원치 않는 장기 투자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매수가가 좀 높으시잖아요, 그죠? 예.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신 전략 계속 말씀 좀 드릴게요.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럼 2만대 가면 추가 매수요? 일단은 지수 상황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좀 돌아서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번 홀딩하신 전략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잘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밤늦게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크라운제가요. 네,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30만원. 비중 어떻게 되세요? 20%입니다. 100% 이상 수익 나셨네요. 네네.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거 매도 가격 어느 정도로 지금, 해야 되나 해서요. 결국은 허니버터칩 효과로 네네. 인해서 주가가 18만 원대 대비해가지고 거의 200% 이상, 그러니까 3배 이상 간 상황이고요. 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이 당시 허니버터칩 효과로 17만 원대부터 29만 원까지 슈팅이 한번 나왔다가 네. 이제 시세 끝났네 가지고 주가가 다시 한번 18만 원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네네. 근데 이 이후에 주가가 슈팅이 나와가지고 64만 원까지 간 건데 네. 결국은 차트만 놓고 보면 신고가죠. 52주 신고가 그리고 월봉으로 보건 주봉으로 보건 맥점이 없이 계속 상투가 없이 계속 위로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트레이드를 하실 때요. 단기적인 개념으로 트레이드 하시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매매 동향을 좀 놓고 보면 저점에서 쭉 끌어올린 게 결국은 외인의 지분이 강력하게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 보이시죠? 네네. 그러니까 3월에 이때만 해도 외인 지분이 1.6%였던 게 현재 5.03%까지 증가되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네. 최근에 매매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기관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결국은 허니버터칩이 처음에는 잘 나왔을 때는 뭐 공장을 증설한다, 그리고 캐파가 많다, 양이 많다 이렇게 되지만 타 제과업체에서 다 따라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모방 상품 자체를.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MS 자체를 나눠먹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허니버터칩 재료는 이미 소멸됐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매매 동향에 기관과 외인이 3거래일 연속 판다, 매도한다. 그러면 저는 수익 실현하고 나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매도를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2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왔거나 아니면 3거일 연속 외인이 매도하고 있다 하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상위 받아 보신 후에 매도하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연락 다시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JW 중해제야. JW 중개제약이요? 예, 41,700원. 예. 예. 비중이 20%. 어떻게 되시죠? 20%예. 20%요? 예. 어떤 가져가도 점이- 되겠어요? 예? 가져가도 되겠느냐고, 예. 아, 가져가도 되겠냐고요? 예. 이 종목 일단 어떻게 하다가 매수하시게 된 건가요? 그 먼저 한번 상담하니까, 예. 예. 좀 올라간다 하시길래, 예, 예.
그래가지고 또 다시 들어갔어요. 아, 저희 종목 투캅스 시간에 올라간다 해갖고 이제 매수하시게 된 예. 거세요?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상한가 팩토리 시간이 이제 있어요. 그 아침 방송하는 시간이. 예. 그때 예. 제가 5만 원대 이제 한번 매도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때 좀 대응을 못 하셨나 봐요. 예, 예. 일단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일단 수익이 좀 굉장히 많이 나셨다가 반납한 상황인데, 자, 일단 중요한 거는 내일 정도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예. 38,000원대가 1차적인 지지권이에요. 예. 38,000원대가 일단 지지권이 무너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61선까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그래요? 지금 변동성이 큰 폭으로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예. 그런 관점에서 좀 본다면 매수가가 좀 높으시잖아요. 예. 매수가가 좀 높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이 종목이 상승 출발한다 혹은 장중에 매수가를 좀 터치를 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보세요. 그랬다가 예. 재매수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예. 조금 더 저렴하게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내일 만약에 상승세가 좀 나와주었을 때는 일단은 저점 매수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하이맥스요.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19,300원에 50%요. 19,300원이요? 예. 예, 그래도 오늘 좀 좋으시겠어요? 예, 어제 매입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장이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7.9% 정도 좀 폭등을 했네요. 예, 예. 결국은 누가 샀느냐 보면 외인이 13만 주가량 강력하게 좀 땡긴 흔적이 나오고 있고요. 예. 예, 그것을 바탕해서 결국은 주가가 슈팅이 나오는데 이렇게 증시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버티거나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증시가 슈팅이 나올 때 갈 확률이 굉장히 높긴 해요. 예.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주봉이나 월봉이나 연봉이나 신고가 패턴이잖아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고점을 잡는다. 그러니까 목표가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긴 해요. 예, 예.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가지고 하나케미컬 바이오 산업 부분 공장을 인수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듯이 향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굉장히 증가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재평가 받을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19,300원이면 수익 구간이시니까 매도하지 마시고요. 예. 수익을 조금 더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목표가로는 제가 보기에는 23,000원대까지는 무난히 갈 것 같으니까 예. 예, 23,000원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상의 한번 받아보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TV를 끌까요? 예, 그럼 고맙습니다. 아, 끄고 그냥 대화해도 되죠? 예? TV 끄고 해야 되나요? 아, 예, 소리만 좀 줄여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 유한타증권하고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아, 5,500원요. 5,500원에 비중은요? 20%요. 20%요? 오늘 매수하셨나요? 오늘 샀어요. 오늘 사셨어요? 예. 자, 내일 지수가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사신 건가요? 오늘 샀는데요. 예. 대우증권하고 저 유한타증권을 샀는데, 예. 아까 이제 이 서울경제를 보니까 증권주를 전문가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일 좀 더 내리면은 사도 되나 싶어가지고 전화했어요. 자, 일단 네. 저 시청자분께서 요걸 하나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증권주든 뭐든 어떤 종목을 살 때 있죠. 그 섹터의 대장주 한 종목만 사세요. 아, 제가 왜 그랬냐면요. 두 개를 이렇게 넣어서 둘 중에 하나 뭐든지 사지라고 이렇게 많이 빠질 줄은 몰랐거든요. 아, 빠질지 그랬는데 몰라셨는데 이제 두 체결이 된 개가 다 것이군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얼추만지 빠져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2060포인트까지 좀 내려왔죠. 그러니까 지수를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인 지지 라인이 2050포인트입니다. 지금 지수가. 예, 예. 그러면 지수가 2050포인트가 무너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지수는 하방으로 꺾일 확률도 있습니다. 근데 내일 만약에 지수가 2050포인트 지지를 하면서 오늘 갭 하락했던 부분을 메우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유한타증권처럼 121선 지지하고 있잖아요. 네. 요 부분들을 돌려 세울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예. 증권주들이 지금 상승을 좀 하더라도 일단은 기술적 반등 구간에 좀 진입을 했기 때문에 롱런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 롱런으로 가실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뭐 예를 들어 5개월, 4개월 뭐 이렇게 가져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그렇게 예. 뭐 단타하고 그런 적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시면 예. 일단은 내일 한번 지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지수 2050포인트 이하권역으로 한번 진입을 하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중요한 건 이 종목도 지수가 예를 들어서 상승을 하더라도 121선이 이탈되면 안 됩니다. 121선이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홀딩 과점 이탈한다고 했을 때는 매수가 부분에서 정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은 그게 이탈이 되니까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네. 빠진다고 그냥 물 타는 게 아니네요. 그죠? 매수 이탈이 된다고 했을 때는 지수도 어느 정도 하방으로 꺾일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양방을 좀 생각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때 갔을 때 내일 한번 다시 한번 연락을 좀 근데 주세요.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예.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은 예. 대우증권은 기관들이 계속 빠지지 않고 샀더라고요. 그런데 대우증권으로 살까요? 산다.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방송에서 언급을 드릴 때 네. 증권주의 대장주는 대우증권이다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매수하실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우증권이 좀 낫지 않나 상승률적인 측면에서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예,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5246번님, LG 디스플레이 29,000원에 비중 60%. LG 디스플레이, LG전자, 문자, 전화 상담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요. 저희가 방송한 이후에 계속 두 멘토가 매도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종목 상담이 많이 오는데, LG 디스플레이 지금 이게 일봉입니다. 전형적으로 3만원대, 37,000원대부터 우후 하향으로 쭉 밀려가지고 지금 24,600원까지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LG전자하고 놓고 보면 5만원대, 6만원대 계속 연락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매도 사인을 지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46,000원까지 빠진데도 계속 종목 상담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전형적으로 보면 전자와 묶어갖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분기 모니터 패널 시장이 20% 나홀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LG전자와 엮여가지고 LG전자만 갖고 놓고 보더라도 결국은 모바일 산업 부분에서는 적자, 아니 안 좋은 실적, 그리고 기존의 가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 좋게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LG그룹과 관련된 디스플레이 전자 쪽은 하방으로 좀 더 열어놓으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저점 24,000원을 터치를 좀 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입 단가가 29,000원이라고 하면 24,000원대까지는 좀 하방으로 열어두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뭐 좀 마음 편히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정리를 하겠고요. 이런 종목보다는 좀 섹터가 좋고 강한 종목에 매수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0452번님, 삼성 LNS, 매수가 10만원에 비중 100% 되는 종목입니다. 자, 굉장히 고가에 일단 매수를 하셨어요. 이 종목이 일단은, 이번 연도 1월 달까지만 해도 3만 원이었던 종목이 10만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그 정도의 어떤 가치가 있는지 저는 글쎄요, 판단이 좀 안 서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일단, 어쨌든 지금 변동폭적인 부분이죠. 자, 일단 12만 원대, 최고가가 좀 나오게 되면서 거래량이 금요일날 어느 정도 터진 그런 모습들. 일단 오늘 11선에 터치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투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시더라도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도가 좀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하락의 연속 선상을 이어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일단 매수가가 10만 원대시니까 아직까지는 다행히 수익권이십니다. 자, 수익권이기 때문에 자, 일단 조금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봉 차트상도 조금은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상승 시에 일단은 비중 축소 의견 그리고 매수가 정리 의견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3397번님, 아스트 25,400원에 비중 15%. 결국은 항공기와 관련된 기업이고요. 최근에 매매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꾸준히 외인이 좀 매수하고, 잠시만요. 예, 기관과 외인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패턴이 보여주고 있고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7,100원부터 29,000원대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한국 항공우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매출이 증가 그리고 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기반이 돼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게 흐름을 최근 상장에서 주가가 캔들이 얼마 없는 상황에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이평선, 20일 이평선이 평행을 못 달리고 우하향으로 꺾이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평선이 우하향으로 꺾인다고 그러면 가격 조정 와가지고 15,00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평선이 21선이 유지가 평행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 종목에 대해서 수익을 내고 나갔느냐 못 내고 나갔느냐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유지된다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로 27,000원 잡아야 될 테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8770번님. 마이크로 컨택솔, 18,200원에 20% 되는 종목입니다. 자, 최근에 좀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8,000원대시니까는, 지금 15,450원이죠. 7% 정도 오늘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자, 결론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대가 지지하는 홀딩 가자. 자, 일단, 이 종목 15,000원대가 지지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기술적 급반등이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정도 밴드적인 부분들, 17,000원 정도가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일단은 기술적 반등의 1차 한계 구간이다. 체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이 이제 18,200원대시니까는 그 정도까지는 조금은 무리일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17,000 중반대, 17,000원 중반대가 되는 그 가격 한도 내에서는 일단은 비중 축소 의견 조금 종목 교체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8388번님, 대우건설 11,800원에 비중 10%, 현재가 6,180원이고요. 주봉상으로 보건 일봉상으로 보건 쭉 하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분식회계로 또 걸렸죠. 과거에 10년 전에도 제가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여지없이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 건설,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대손 충당금입니다. 언젠가 예전에 그 대성충당금 GS건설 한 번 분기에 1분기에 반영해가지고 주가 4조에서 2조까지 2조 한 번 날라간 경우가 있죠.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이번에도 회사 측에서는 대손충당금을 한 번에 반영을 했는데 그거는 뭐 측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기 때문에 건설주에 대한 조선주에 대한 재무제표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건설주를 투자를 할 때는 대손충당금, 미청구공사 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분식회계를 두 번이나 하는 기업이 아직까지 상장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볼린저 밴드 상단이죠. 주봉상으로 상단 찍고 하단까지 밀려있기 때문에 이번에 건설업 화랑과 물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업황의 개선에 힘입어 주가가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기업들 분식회계를 한 번에 과거에 했던 여러 차례 했던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좋지 장기적인 투자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8,000원대까지는 좀 상승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3개월 투자 관점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8,000원에 좀 빠져나오지 않나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355번님 유니테스트 17,400원에 15% 되는 종목입니다. 자, 유니테스트 최근에 반도체 업황의 어떤 호재로 인해서 최근에서 급상승했던 그런 종목이 되겠죠. 이번 연도 초까지만 해도 이 종목이 10,000원대였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지금 20,000원대를 찍고 다시 한번 내려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내일 급반등이 좀 예상이 됩니다. 급반등이 좀 예상이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지금 61선이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1차적인 부분들 17,400원대를 안착하냐에 따라서 이 종목 다시 한번 방향성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역시나 기관들의 매수적인 부분들. 자, 오늘 같은 경우 10만 주 정도 매수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 급반등적인 부분에서 이 종목 어떻게 판단을 할지 상당히 중요한 구간으로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매수가가 17,400원대시니까는 그 정도 부분까지 일단 올라올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을 수익 실현하고 나가냐 아니면 매수가 정리하고 나가냐에 대한 부분들 일단은 5일선을 안착하냐의 여부에 따라서 좀 방향성을 좀 달리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해서 일단은 이 종목 슈팅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18,000원대 중반대까지는 일단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일단은 5일선 안착 여부 확인해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0327번님 3,120원에 차이나 하우란 비중 25%. 오늘 뭐 중국 증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락을 조금 나왔는데 급락 상세에 맞춰가지고 중국 관련된 기업들, 중국 원양자원, 완리, 차이나하우나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급락하는 좀 패턴이 보이는데 이 종목도 좀 여지없이 5.6% 좀 하락을 해서 200일선이 이탈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매출이 좀 살아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여전히 차이나 디스카운트 좀 요인이 현재적으로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반등을 나올 타이밍이긴 하니까 매수 단가가 3,120원이면 한 20% 정도 손실 구간인데 이미 손절하기에는 이미 타이밍이 늦은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3,000원대는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늦은 것 같고 의미 없는 얘기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2,520원이면 하방으로 빠져봐야 한 100원 정도밖에 안 빠지니까 조금 참으셨다가 기술적 반등 나와가지고 3,000원 부응 가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1199번님, 진양제약 7,200원에 20% 되는 종목입니다. 자, 진양제약도 마찬가지의 관점이 되겠죠. 최다 거래량은 최다 급등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자, 일단은 기술적 반등 구간 1350원에서 6,000원대까지 하락한 이후에 8,000원대까지 기술적 반등 구간이 나온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 지금 7,200원대가 매수가시니까 상당히 지금 중요한 구간에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5일선이 이탈된 그런 상황에서 21일평 우하향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 정도 구간에서 이 종목 하락권에 진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른 관점에서 일단은 이 종목이 상승 출발한다라고 했을 때는 7,500원대, 7,500원 때까지는 한번 상승이 좀 나와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은 이 종목 자체가 지금 상승 후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기술적 반등 구간이지 2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은 상승 시 매도 관점, 매수가 부근에서 움직인다라면 매수가 정리 의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진로 발효 해제했는데. 네네.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네, 매입 단가가 43,350원이고요. 네. 그리고 비중 100%예요. 예, 100%요? 예. 예, 100%가 좀 높긴 하네요. 예, 그냥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예, 잘 사셨고요. 예. 주식 투자를 할 때 현금 여력을 20-30% 정도 두는 거는요, 종목이 네. 의심스러워서 20-30% 두는 게 아니라, 네. 만에 한해 사태를 대비해가지고 20-30% 항상 좀 두셔야 되는, 좀 매매 패턴을 몸에 좀 익히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진로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43,350원이면 한 10% 정도 수익 구간이시네요. 예. 예, 10%인 거 일단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소주 관련된 업황 그리고 이 섹터들이 굉장히 강하게 갈 거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예전에 막걸리 이슈와 관련돼 있을 때 막걸리 뭐 국준당 이런 주가 다 날라갔잖아요. 예. 예, 그거와 맞춰가지고 지금 MH 에탄올, 창해 에탄올, 뭐 무화학, 롯데칠성, 하이트진로, 뭐 진로발효 다 날아가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같이 묶여가지고 좀 힘을 받아서 수익을 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진로발효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매년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뭐 롯데실성, 무화학 이런 건 말할 코멘트 할 자체가 없는 것 같고,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 나오는데 진로발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잘 나오고 있는 패턴이니까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고요. 예. 매입 단가가 43,350원이면 저라면요 매도 안 하고 좀 가져갈 것 같고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무릎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소주 시장 같은 경우는 하이트진로만 놓고 보면 3분기에 매출이 한 26% 정도 차지해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3분기에 매출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다. 향후에 매출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얘기는 주가가 향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표면적으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예. 단기적으로 주가가 3만 원대부터 가파르게 올라와서 가격적인 요소는 좀 부담이 되지만요. 만약에 제가 43,300원에 샀다. 그러면 조금 더 가져가게 될 것 같고요. 네. 1차적으로 목표가 47,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네. 47,000원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인트론 바이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47,000원, 그리고 30%. 30%요? 네. 저점 매수를 좀 잘하셨어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 2달 됐거든요. 예. 그래갖고 일부 반은 팔고, 반은 놔두고 있어서 67,000원까지 가서 더 오를 줄 알았는데, 쭉 빠져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저께 금요일에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았거든요. 예. 그럼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내일 이 종목 네. 급반등이 좀 예상이 됩니다. 내일 지수가 그래요?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 네. 급반등이 좀 예상이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정고점이 얼마예요? 74,000원이잖아요. 예. 직전고점이 67,000원대예요. 네. 정고점을 돌파를 못했죠? 네. 이번에 반등 구간에서는 반드시 돌파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번에 돌파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 3번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3번 구간이 뭐냐면은 고점이 3개입니다.
네. 고점이 3개라는 얘기는 강력한 저항에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자 일단 이 종목 내일 급반등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67,000원에 대한 저항 돌파 여부 한번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이 67,000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이 종목이 2차, 3차 상승하기 위해서는 자 지금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면은 지금 모멘텀 보조 지표가 되겠죠. 뭐 MACD 오실레이터라든지 RSI 이런 보조 지표들이 지금 과열 신호 구간으로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에는 진입이 됐지만은 이것이 2차, 3차 상승은 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다만 거래량은 지금 안 터진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67,000원이 돌파가 될 때 거래량도 한번 터져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얼마에 가지고 계세요? 예, 한스 바이오메드고요. 10% 25,450원이요. 25,450원이요? 네네. 오늘 매수하셨나요? 아니요, 한 이틀 정도 됐어요. 이틀 전에요.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오늘 강력하게 조금 올랐죠. 5% 정도. 네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다 급락했습니다. 종근당, 한미약품, 배웅제약 다 급락했는데 강력하게 좀 버티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좀 설명을 많이 드렸고 2만 원대 이때부터 제약바이오 섹터 다 갔는데 그나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안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슈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그나마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을 전형적으로 과거 2,500원대부터 쭉 올라왔다가 가격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튀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홀딩 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형적으로 월봉으로 보건 주봉으로 보건 고점이 28,000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무난히 갈 거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좀 홀딩 하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내일 급락 장세가 안 나온다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뭐 한 달 이내에 28,000원 터치 가능하니까 홀딩 하시는 전략 취하시고 28,000원 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상의하신 후에 매매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잠깐 좀 더 봐주셔도 되나요? 혹시 지스마트 글로벌 잠깐 봐주셔도 아, 죄송한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종목씩만 가능합니다. 네, 다음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한 가지 문의드리겠는데요. LG전자 6만 원에 비중 60%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계속 보유해야 하는 건지 손절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아, 그러세요? 자, 일단 LG전자 지금 개인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고 계신 종목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지금 LG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신데, 일단은 좀 중요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고점 대비 지금 50% 정도까지 하락을 좀 열어둬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1차적인 고점이 지금 8만원대입니다. 79,600원, 79,500원대, 8만원대인데, 이 고점 대비 50%니까 4만원대 초반까지는 일단은 하락권역은 열어두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일단 추가적인 하락권 좀 예상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일단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온다, 안 나온다에 대한 결정적인 부분들은 지금 이 단기적인 캔들만 놓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거치면서 옆으로 기는 개걸음의 차트의 모습들을 나와줘야 어느 정도, 에너지 응집하고 있구나, 이런 패턴으로 읽을 수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캔들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하락권역을 예상을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런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가 나올 것은 다 이번에 다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악재가 쏟아져 나올 때 그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가격권대 4만 원대 초반까지 일단 열어두자. 마음 편하게 열어두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이 좀 반등이 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은 6만 원 부근까지는 일단은 반등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시점부터 반등이 나올 것이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부분 일단은 지금 캔들로서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다시 한번 반드시 연락해 주셔서 체크해 보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 신일산업이고요. 네. 1,740원에 20%예요. 1,740원에 20%요? 네네. 오늘 좀 급락을 했다가 아랫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았네요. 네. 네, 그나마 좀 안도의 한숨을 쉬셔야 되지 않나라고 하고 있고요. 깜짝 놀랐어요. 결국은 뭐 중국 장세가 뭐 최근 들어서 뭐 20% 이상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스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같이 맞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신일산업 같은 경우는 뭐 황규남 씨와 관련된 경영 싸움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죠. 네. 그건 아시죠? 네,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했는데. 예, 최대 주주와 그 황규남 씨의 지분 차이가 단 1%밖에 안 돼요. 아, 네. 네, 근데 이게 시총이 1,200억밖에 안 되는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12억이면 일대 주주가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게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엔 좀 악재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유인즉슨 뭐냐면 이 지분 싸움이 있는 지가 지금 한 1년이 넘었죠. 네. 1년이 넘었는데 작년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12년도, 13년도에는 28억, 69억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만 마이너스 2억, 올해 1분기 마이너스 17억. 그러니까 지분 싸움을 하느냐, 경영권 방어를 하느냐고 결국은 본업에 집중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가 우려스러운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고점 2,900원 대비해서 1,300원까지 쭉 빠진 상황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데 네. 이 종목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요. 지금 제가 주봉상으로 띄워드리고 있는데 전형적으로 590원부터 3,000원까지 가파르게 상승했을 때 121선이 이탈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14년도 말에 121선을 계속 옆으로 놓치면서 큰 차이 없이 120선에 바짝 붙여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가 여지없이 120선에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21선과 캔들이 계속 붙어서 안 가면 이건 급락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하루하루 주봉상 121선과 캔들 유념하시면서 트레이드를 하시고요. 네. 다만 이제 여름이면 뭐 제습기 관련된 여름 관련된 수혜주 뭐 위닉스, 신일산업, 모텍 이런 종목들이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멘텀을 잘 받쳐가지고 주가가 슈팅이 나오면 2,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 같은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121선을 터치를 뭐 이탈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려보다는 호재가 더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권 싸움, 지분 싸움으로 인해서 네. 뭐 매출이 뭐 본업에 집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기술적 반등, 재료 매매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셔서 네. 지금 매입단가 1,740원이면 1차 목표가 2,000원 잡으셔가지고요. 네. 예, 2,000원에 맞춰서 좀 밴드 설정해가지고 트레이드 해주세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인피니트 헬스케어고요. 예. 13,000원에 25%입니다. 13,000원에 25%요. 25%. 이 종목 금요일 날 이 종목 상담 못 들어보셨나요? 네, 못 들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릴 때 12,000원에 돌파할 때 일단은 정리를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 매수가가 18,000원대, 13,000원대시니까 일단 금요일날 고가에 사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고가에 매수한 일 없도록 꼭 반드시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일단 13,000원대시니까 이 종목이 만약에 살아있는 종목이다라면 오늘 어느 정도 상승폭을 좀 유지를 해줬어야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다행인 것은 5일선을 좀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내일 다시 한번 이 종목 슈팅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 종목이 일단은
고가에서 대량 거래가 지금 2번이나 터졌어요. 6월 말에,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대량 거래가 2번 터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윗꼬리 부분까지 13,000원에 붙이면 붙일수록 일단은 매도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종목 교체 전략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불과 3개월 전,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가였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계속적으로 가격을 인지시켜드리면서 위험을 고지해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원치 않는 장기 투자를 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가에 매수하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항상 뒷붙일 때 따라서 매수하지 마시고 현재 바닥권에 있고 재료가 살아있는 그런 종목으로 하반기를 좀 준비하신다면 현재 조정장 기회로 삼으실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